네, 앞서 소개받은 강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왜 데이터독에서 다른 회사인 티빙에서 이게 발표를 하게 되었는가? 우선 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CJ ENM에 12년도에 입사를 해서 처음에는 엔지니어로 시작을 했지만 대기업이다 보니까 다양한 직무를 좀 경험해보고자 광고 영업이라든지 뭐 데이터 분석, 신사업 개발 이런 것들을 다양한 직무를 좀 겪어봤습니다. 그러고서 지금 현재 있는 티빙에 2018년도에 오게 되었는데요. 2018년도에 오면서 제가 이제 클라우드라는 걸 처음 접해보고 그러다 보니 기존에 제가 했던 업무 영역이 비용 절감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이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클라우드 비용 절감에 대한 관심사를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는 데이터 자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아마존 킨들에서 책들을 찾아보게 됐고 그 당시에 19년도쯤에 제가 알기로는 한 3권 정도의 책이 있었는데 이제 한 권은 이미 계약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 제가 지금 여기 번역했던 이제 AWS 비용 최적화 바이블이라는 책을 제가 계약해서 공부하면서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피놉스에 요즘 관심이 많아지셔가지고 네, 책이 잘 팔리는지 교육부에서 상을 주셨더라고요. 네. 그래봤자 이제 뭐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던 저희 회사에서도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번역서는 사실 그렇게 큰 돈은 되지 않습니다. 좀 팔려도 뭐 네. 그러니까 홍보를 한다고 오해하시겠지만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티빙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티빙은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티빙은 2010년에 처음 이제 CJ 헬로비전에서 시작된 서비스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국내 넘버원 K 컨텐츠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CJ ENM으로 이제 서비스가 이관이 되면서 많은 레거시들을 지금 현재 클라우드로 모더나이제이션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엊그저께 AWS 인더스트리 위크에서 이제 그 사례를 발표를 실제 하기도 했었습니다. 나중에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CJ ENM이랑 케이블 방송사에서 이제 하던 서비스다 보니까 다른 OTT 플랫폼과 다르게 자체 컨텐츠를 제작을 하는 역량도 갖고 있고 당연히 제작팀도 보유하고 있는 컨텐츠 기업이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IT 기업입니다. 기존에는 전형적인 대기업 문화가 흔히 하는 SI, SM으로 이제 운영이 되다가 최근에 티빙은 티빙 자체적으로 분사를 하면서 내부 개발자들을 계속 채용하고 있고 현재는 80명 가량 개발자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외주 업체를 통해서 개발했던 방식을 내부에서 개발을 하니까 우리 서비스, 우리 프로덕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퀄리티가 좋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존에는 방송사가 일방적으로 주는 콘텐츠를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유저를 어떻게 늘리기 위해 고민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분데스리가나 프로야구, UFC 같은 것 스포츠 콘텐츠들도 저희가 유입을 하면서 다양성이 확보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티빙 오리지널을 만들어서 더 많은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티빙 가입자분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저도 되게 애청하는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제 티빙 오리지널인 지락실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스포츠들. 근데 특히나 티빙엔 또 라이브 챗 기능이 있습니다. 티빙톡이라는. 그래서 전 이것 때문에 이제 와이프한테 많이 혼나곤 하는데요. 와이프가 심부름 시켰는데 라이브 챗에 빠져가지고 많이 와이프한테 혼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나면서 생각한 게 이런 식으로 계속 신규 개발을 하면서 유저의 유입을 지속 시간 늘리고 있구나. 그러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됐고요. 네, 즐겨서 발표를 계속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서설이 좀 네, 길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발표는 크게 피놉스 부분하고 데이터독 부분을 나눠서 발표를 하려고 해요. 제가 이제 실무자들 위주로 피놉스 강연은 뭐 수차례 했었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실무자들보다는 이제 경영진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피놉스는 어떤 것이고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을 좀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왜 데이터독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데이터독을 통해서 어떻게 피놉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데이터독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역시도 데이터독을 쓰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많이 여기 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데이터독 비싸잖아요.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과금을 되게 많이 공부를 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지금도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네, 끝나고 따로 한번 얘기를 하시죠.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공유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티빙이 왜 데이터독을 쓰게 됐는지 사실 그게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피놉스는 대체 뭘까요? 여기 저랑 같이 앉아 계신 분이 여기 롯데쇼핑 실장님이 계시던데 지금 국내에도 피놉스 엔지니어들을 되게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 제가 2019년에 피놉스 커뮤니티를 만들면서 지금 한 500명 정도 이제 계신데 제 기억으로는 컬리가 공식적으로 2020년 초에 피놉스 엔지니어를 뽑는다고 어나운스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엔 되게 저희 커뮤니티에서는 좀 화제가 됐거든요. 피놉스 엔지니어의 직무가 도대체 뭐냐?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피놉스라는 걸 자체를 알려지기도 전에 엔지니어를 뽑는다고? 컬리 되게 빠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JD를 제가 일부러 좀 가져와 봤어요. 보시면 뭐 흔히 아는 클라우드 비용 관리나 최적화, 그다음에 연단위 뭐 예상 절감 뭐 이런 것들을 있지만 그다음에 중요한 게 비용 가시성이거든요. 비용 가시성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비용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최적화를 하느냐? 그다음에 월 단위 비용을 어떻게 분석하는지가 주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다른 회사 거는 보시면 좀 다른 게 있는데 클라우드 리소스 사용량 분석 최적화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던 피놉스의 전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조금 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피놉스는 이런 거구나라고 약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놉스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요즘 트렌드죠. 데브옵스. 데브옵스의 파이낸스랑 비즈니스를 융합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데브옵스라는 운영 개념이 없었죠. 개발과 운영의 결합. 어떻게 개발과 운영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합치고 어떻게 빠르게 배포하고 어떻게 빨리 고객에게 서비스를 다가가느냐 이런 관점이 없었는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 비용을 통제하고 서비스의 더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서 도입되는 게 피놉스입니다. 되게 허무맹랑한 소리 같은데요. 보시면 데이터 드리븐을 통해서 클라우드 비용을 결정하고 최대 비즈니스 가치 창출을 한다. 쉽게 얘기하면 온프레미스는 기존의 구매팀을 통해서 우리가 구매하고자 하는 리소스를 발주를 내고 견적을 받아서 비교를 하고 이 수주하는 데 수시간 혹은 수일, 수달이 걸릴 수도 있는데요. 클라우드는 아시겠지만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인스턴스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좀 더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서 서비스를 확대하거나 증가하거나 아니면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에 배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세스가 이제 기존의 재무팀이나 구매팀이 갖고 있던 구매 프로세스를 실제 개발자나 엔지니어들이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그들은 생각을 안 하고 막 쓰게 되면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효율이 필요하고 비용 통제가 필요하고 비용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거버넌스를 마련해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 이제 피놉스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피놉스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지금 쿠버네티스를 하고 있는 CNCF처럼 이제 피놉스 파운데이션을 만들었는데요. 피놉스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설명하는 프레임워크를 한국어로 번역한 내용입니다. 피놉스라는 문화를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원칙과 페르소나와 페이즈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피놉스의 원칙은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부서가 이해관계 없이 리소스를 만들거나 서비스를 배포하거나 하다 보면 비용에 대해서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호간이 내용을 공유하고 비용에 대해 각자 책임감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서 보고서도 서로 공유를 해야 되고 투명성 있게 해야 이게 이 비용에 대해서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가 가장 온프레미스 대비해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있는 클라우드 가변 비용이라는 내용인데요. 가변이라는 뜻이 말 그대로 변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고정 비용을 가지고 IDC에 상면을 넣고 서버를 넣으면 그 비용은 매달 변화하지 않는 비용으로 전기료 정도만 변경되겠죠. 근데 클라우드는 리소스를 늘리거나 줄이는 데 되게 빠른 시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그 가변 비용을 활용해서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통해 더 빠른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을 하는데 피놉스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엔지니어도 필요하고 서비스 오너도 필요하고 재무팀과 임원의 이런 것들이 전부 구성원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 밑에 있는 6가지의 도메인들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 피놉스 과정을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정보 제공 단계라고 이제 흔히 얘기합니다. 가시성 확보 및 분석인데요. 피놉스가 우리가 데이터독을 쓰면서 리소스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해서 저희가 보고 있죠. 리소스가 어떤 CPU가 혹은 어떤 컨테이너가 CPU는 어느 정도 쓰고 메모리는 어느 정도 쓰는 것처럼 피놉스는 태깅과 그룹핑을 통해서 비용 관련 태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태깅 정책을 만들어서 이제 팀별 혹은 서비스별 아니면 환경별로 전부 다 구성을 해서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특정 팀이 어느 정도 비용을 쓰고 특정 서비스가 어느 정도 비용을 쓰고 특정 환경, 개발 환경이 왜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이런 거를 가시성을 가지고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각 부서에 전체 공유를 해야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거 모르던 리소스가 더 사용되고 있어서 많이 나오는구나, 이런 대시보드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비용이 얼마나 할당되어 있는지를 원래 사업관리나 재무를 통해서 구별을 했다면 개발자 개개인이 실수로도 클릭해서 비용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한 통제, 할당과 예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 체계를 알려면 이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클라우드에는 온프레미스처럼 서버를 구매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각종 요금제들이 있는데요. 그런 비용 체계를 이해를 해야 이 워크로드는 이걸로 바꾸면 비용이 몇 프로 절감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소스에 대한 정확한 부하 테스트 등을 통해서 성능을 정확히 알아야 이 리소스는 이 정도만 써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이제 벤치마킹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독이 가장 잘하는 이제 이상징후 탐지, 아까 얘기하셨는데 AI를 통해서도 이제 해준다고 하니까 그런 리소스 사용률이, 결국 클라우드는 리소스 사용량이 비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 놔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최적화 단계인데요. 최적화 단계는 흔히 아시는, 보통 피놉스라고 하면 대부분 다 최적화만 알고 계시는 부분이 많아요. 최적화는 컴퓨터 서버가 너무 과도하게 프로비저닝 되지 않았는지를 확인을 하고, 아니면 작은 인스턴스를 여러 개 들어왔는데 갑자기 사용자가 많다면 오토 스케일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인데요. 그 다음에 예약 인스턴스를 통해서 비용을 약정을 걸어서 할인을 받는다든지 세이빙 플랜을 쓴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환경 같은 경우는 퇴근 시간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스케줄러를 걸어서 아예 VM을 셧다운 시키거나 아니고 출근 시간 이후에 다시 활성화시키는 이런 방법으로도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7일 동안 켜져 있는 게 이틀 동안 빠지면 그만큼 비용이 절감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방법들도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이고요. 그러면 앞서 봤던 가시성 확보랑 최적화 수행을 실제 내부의 정책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3단계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걸 피놉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밍 정책을 가지고 했을 때 비용 가시성이나 리소스 가시성을 정확히 알 수 있죠. 만약에 누군가가 인스턴스를 요즘 많이 쓰는 테라폼이나 이런 것들로 잘못해서 네이밍을 안 달았거나 태깅을 안 달면 정확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를 내린다든지, 아니면 비용 할당을 태그를 걸었는데 각 부서마다의 비용을 어떻게 할당할지를 차지백이나 쇼백 방법 등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 컨트롤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 비용을 리소스를 생성하기 위해선 재무팀에 얼만큼의 이제 합의를 통해서 리소스를 몇 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세스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정기적인 회의인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 프로모션을 하거나 마케팅적으로 뭔가 이슈가 있으면 리소스가 과도하게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측을 안 하고 혹은 공유하지 않고 한다고 하면 엔지니어들은 갑자기 데이터독에 알람이 오면 이거 뭐지? 왜 오토 스케일링 됐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준비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기적인 회의가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태까지 피놉스는 무엇인지 잘 설명을 들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다 리더분들도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 흩어져 있던 그 산발적인 지식들이 이렇게 체계화돼서 뭔가 이론적으로 합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비용이라든지 매트릭, 뭐든 아니면은 다양한 사스 제품 또 쓰실 텐데요. 그런 모든 매트릭을 가시성을 확보하고 그다음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최적화를 이제 개발자라든지 기획자, 재무팀, 구매팀까지 같이 협의해서 최적화를 수행하고 그다음 이거에 대한 반성 시간을 갖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AI에서 최적의 모델을 만드는 과정 같습니다. 데이터셋을 만들고 옵티마이징하고
그다음 그게 맞는지 새로운 알고리즘을 또 적용해보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AI도 끝나지 않듯이 피놉스도 끝나지 않게 계속 네, 지속되는 게 맞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피놉스 좋은 걸 알겠는데 왜 써야 되는지 왜 이제 화두가 됐는지가 약간 궁금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더 이해가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인 왜 피놉스를 해야 되는가입니다. 이제 앞서 피놉스에 대해서 무엇이고 왜 해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피놉스는 비즈니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클라우드는 즉각 바로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지만 기존에 구매하는 방법과 다른 소비 모델이에요. 사용한 만큼 지불한다라고 흔히 사스에서 얘기하죠. 데이터독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팀이나 구매팀에서 비용을 받아서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자들이 직접 독립적으로 비용을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IDC가 고정 비용으로 쓰는 것을 가변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클라우드의 장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지만 클라우드 장점처럼 유연한 리소스가 정말 좋지만 과도한 프로비저닝을 할 경우에는 낭비가 되겠죠. 이게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것이 좋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리스크를 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클라우드 소비 모델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게 아니라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배포한 리소스의 비용을 지불하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려야 사실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컴퓨터를 켜놨는데 사용하지 않았어. 그럼 비용이 안 나가야지. 근데 실제로 내가 켜놨기 때문에 비용이 나가겠죠. 네,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경영진 분들은 좀 이런 개념에 대해서 하실 것 같은데 기존에는 투자하는 캐펙스 형태였는데 이거는 운영 비용이기 때문에 오펙스로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변 비용이랑 마찬가지 내용인데요. 이건 좋고 나쁨은 이제 어쨌든 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캐펙스는 구매 당시와 사용 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용 시점을 내가 예측을 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클라우드로 오펙스로 운영하게 되는 경우는 지금 당장 구매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 대신 감가상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감가상각 이후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은 없어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무실 임대료나 마케팅 비용처럼 동일하게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지출은 괜찮지만 낭비는 괜찮지 않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바로 즉각 쓰기 때문에 예산을 통제되어 있다면 생성도 역시 제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뒷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흔히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요즘은 클라우드를 다들 많이 사용하시니까 이건 실제 저희가 쓰고 있는 AWS OU 형태예요. 계정 형태고 실제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계정이기 때문에 계정별로의 비용은 너무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어떤 계정이 많이 나와? 어떤 계정이 많이 나와? 이거는 왜 조금 나오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GCP에도 마찬가지 그런 형태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더 큰 비용의 피놉스의 장점은 각각 팀별로 계정을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중앙 피놉스 팀이 통제를 하게 되면 대량 구매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흔히 마트를 가면 내가 소규모 패킹된 거를 사는 것보다 대량으로 구매를 하는 게 훨씬 싸거든요. AWS는 그걸 EDP 계약이고 CFRC라는 계약들이 있어요. 그리고 GCP 같은 경우는 SUD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좀 더 비용을 절감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왜 피놉스가 대두됐는지 좀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기존에 레거시 구매 프로세스를 밟고 있지만 현재 클라우드는 가변 비용이랑 복잡한 모델, 사실 이런 재무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이제 이해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제 피놉스가 도입돼야 되고 또 컨테이너 모델 도입으로 리소스도 잘 써야 되는데 이런 걸 구매팀, 재무팀의 승인 거쳐 프로세스 거치는 게 너무 느리고 이게 이치와 맞지 않아서 이제 피놉스가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걸 알겠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약간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티빙에서는 과연 이렇게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켰는데 어떻게 이 이해관계를 얽히고 설킨 것을 쉽게 할 수 있는지 피놉스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인 어떻게 피놉스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피놉스는 지금 현재 모델을 가지고 단순히 비용만 최적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소스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정확히 분석을 해서 최적의 리소스 상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요금 최적화를 해야 그것이 더욱 도움이 되는데요.
저희가 주로 쓰고 있는 AWS 같은 경우는 웰 아키텍티드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GCP도 마찬가지로 아키텍트 프레임워크라는 형태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6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 형태인 거고 MSP를 쓰시든 아니면 혹은 AM과 직접 컨택을 하신다면 한번 리뷰를 해보시는 걸 저는 권장을 드리려고 합니다. 드리면 AWS에서 그 크레딧도 좀 많이 주더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그것도 피놉스로 활용할 수 있겠죠. 운영 우수성 같은 경우는 흔히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개발을 하고 배포하는 데 있어서 얼만큼 편리하고 프로세스가 얼마나 빨리 비즈니스 가치를 따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하는 거고요. 보안 원칙은 뭐 흔히 아시는 데이터 유출이나 우리의 그 시스템 자산을 보호하는 기능이고요. 안정성은 혹은 이제 신뢰성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안정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똑같은 워크로드를 유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능 효율성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가장 잘 아시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비용 최적화인데요. 비용 최적화는 시스템을 실행할 때의 그 적절한 리소스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진행하는 걸 비용 최적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은 요즘 뭐 ESG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키텍처를 분석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을 때 서비스 안정성과 리소스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리소스를 당장 배포를 하더라도 실제 사용자가 들어오는 시점에는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서비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법이 바뀐다든지 사용자 수가 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리전의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처음에 배포했던 것만을 고집을 한다면 그거는 최적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반복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재무적인 부분은 AWS에서 CFM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피놉스 전에부터 있던 개념이고요. 확인, 절감, 계획, 실행의 네 단계로 있는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피놉스의 3원칙과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볼 것이고 비용 절감의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거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실제 실행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4가지 단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앞에 3가지는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가드레일이나 SCP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비용 통제 방안입니다. 저거는 강제로 할당해서 정책을 주는 거고 저렇게 됐을 때 승인을 하지 않는 이상은 별도의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는 이상은 서버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비용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 통제를 가지고 실제 어떻게 과도한 비용이나 잘못된 비용이 나오는지 이상 탐지를 또 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클라우드 비용이 과도하게 나오지 않는지 아니면 우리가 쓰고 있는 워크로드보다 과한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재정의 특이성이 있는지 파악을 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던 가시성 확보인데요. AWS에서 쓰시면 뭐 CUR 리포트는 이제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RI나 SP에 대한 약정이 얼만큼 쓰고 있고 몇 프로로 쓰고 있는지 이게 실제 저희 그래프인데요. 저희는 RI를 거의 100%에 준하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한 98% 이상 쓰고 있는데 이거를 쓰게 되면 실제 숫자로 얼만큼 줄었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저는 성과로 제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태그별로도 볼 수 있고 그러면 부서별이나 서비스별이나 환경별로 각각 얼마나 비용을 쓰고 있는지를 실제 리포트로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독에서 가장 잘하는 리소스 사용량을 보실 수 있죠. 이 리소스 사용량을 보고 너무 과도하게 서버가 잡혀 있지 않는지 좀 더 사이즈를 줄여도 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최적화 단계인데요. 비용 최적화는 아까 말씀드린 자원의 최적화 이후에 요금제 변경을 해서 가장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하는 것이 비용 최적화 단계예요. 그리고 서버 인스턴스를 껐다 켰다 하는 스케줄링도 적용할 수 있겠죠. 제가 여기서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팁 중에 하나는 AWS 컴퓨터 옵티마이저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마지막에 있는 요 큰 이미지거든요. 이거는 활성화를 시키면 알아서 워크로드를 분석을 해주고 얼만큼 어떤 인스턴스를 어떻게 변경을 하면 몇 프로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무상 기능이고요. 이거를 써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다 알겠는데 진짜 그럼 티빙은 어떻게 비용 가시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이게 저희가 실제 쓰고 있는 장표입니다. 왼쪽 위부터 설명을 드리면 뭐 잘 모르겠지만 전체 비용을 100%로 봤을 때 각각 퍼센트가 늘고 주는 걸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서비스가 많이 쓰고 어떤 부서가 많이 쓰고 있고 어떤 부서는 비용이 줄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만들어서 보고하는 지표고요.
그 밑에 거는 클라우드 비용 전체 사용량은 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티빙이 실제로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 특수를 입었던 서비스 중에 하나라서 저희 사용자가 정말 많이 급격하게 늘었거든요. 한 6배 정도 늘은 것 같아요. 그런데 비용은 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실제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 한 명이 쓰는 인프라 비용이 얼마야?를 계산한 표예요. 실제 보시면 객단가라고 되어 있는 지표는 점점 하락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리소스 비용은 늘지만 각 사용자한테 들어가는 객단가를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다 저희 영업이익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장표는 저희가 실제 만들어서 쓰고 있는 대시보드고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원 그래프를 보시면 퍼센트가 있고 그럼 어떤 계정이 가장 그래프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 오른쪽은 어떤 서비스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 그리고 밑에는 각각 서비스별로 얼만큼 전월 혹은 일주일 하루 단위로 얼만큼 변경이 됐는지를 나타내주는 대시보드입니다. 특히 보시면은 객단가, 뭔가 파이낸스와 리소스, 클라우드 인프라를 같이 결합해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게 인상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CFO라든 CEO가 바로 한눈에 봐서 우리 리소스 사용률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 우리 클라우드 원가율 얼마나 되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근데 데이터 얘기가 좀 안 나온 것 같아서 조금 데이터 얘기도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데이터도 비싸서 뭐 지금도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비싸요. 좀 줄여주세요. 네, 왜 도입을 했느냐? 아시겠지만 클라우드 이후에 기술 스택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 피놉스를 도입해서 비용은 절감을 하지만 저희가 기존에 만들어놨던 형태의 피놉스 아키텍처를 새로운 기술에 도입하면 또 새로운 작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책상이 이렇게 진짜 쌓여 있어요. 거의 제 책상 수준처럼 쌓여 있는데 티빙이 인프라가 계속 변하고 있어요. 2010년에 IDC, 당연히 그 당시는 IDC였고 CJ 송도 IDC에 서버를 구축해서 운영을 했고 2018년 이후로 AWS로 계속 수차적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인더스트리 위크 영상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변화를 하고 있고 당장 이번 달 말에도 되게 큰 배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달리는 자동차에 바퀴를 갈아 끼운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한 번도 점검이나 PM을 걸고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무중단으로 계속 아키텍처를 변경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는 노하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고객들한테 할 수 있는 가장 큰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계속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계속 저희 엔지니어가 원래는 저 혼자 하다가 지금 이제 4명이 됐지만 저는 4명이 됐지만 개발팀은 10명, 20명이었다가 지금 60명이 되었거든요. 그럼 60명에 대한 데브옵스나 이런 일을 전부 다 받아서 처리하기는 사실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저희가 모니터링을 원래 저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오픈소스 성애자거든요. 보통 엔지니어들이 다 그렇겠지만 저희는 이런 매트릭들을 되게 다양한 도구로 수집을 하고 있었고 다양한 도구로 수집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대시보드가 있었어요. 근데 개발자들이 몇 명 안 되고 외주 개발자를 통해서 했을 때는 저희가 교육을 하면 그 외주 업체의 PM이 알아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됐었는데 사람이 많아지고 다 내재화를 되니까 저희가 이걸 하는데 운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지금은 한두 명을 교육하다가 10명, 20명을 하다가 30명, 40명을 교육해야 되고 이거는 어떻게 적용해요? 이 가이드 여기 있는데 너 왜 안 받니? 이런 얘기를 계속 무의미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모니터링 스택을 새로 구축을 했습니다. 이걸 구축할 때 진짜 이 형태를 잡는데 4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삽질을 했고 딱 좋게 오픈 텔레메트리가 AWS에 배포되면서 저희가 제가 알기로 매니지드 그라파나를 국내에 제일 처음 쓴 사례거든요. 그렇게 된 케이스가 되면서 이제 딱 2개로 이원화를 시켰죠. 그래서 저희가 피옵스 관점에서 보면 TCO가 엄청 낮아지게 된 거예요. 정말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형태가 됐죠. 그래서 데이터독을 실제 쓰게 됐는데요. 이게 인건비나 시간이 사실 데이터독에서 저한테 되게 많이 했던 얘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클라우드보다는 IDC에 집중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맞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게 좀 더 효율이 좋은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쓰면서 실제 이현진님하고도 되게 많은 얘기를 하면서 이제 피롭스 대시보드를 같이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영화가 생각나요. 그때는 틀렸고 지금 맞다. 그래서 절대 쓰시지 않겠다는 고객이었는데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데이터독에 스며들었고 현재는 저와 같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이제 리소스 사용률을 넘어서
이제 피노스 관점으로 데이터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독이 피노스에 대해서 어떤 점을 커버할 수 있는지 제가 5분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예상하셨겠지만 저희는 첫 번째 단계죠. 가시성 확보 및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피노스가 파이낸스와 리소스 두 가지 단계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클라우드 코스트 매니지먼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CSP사의 빌링 데이터 그리고 뭐 멀티 어카운트 데이터를 다 가져오고 그 데이터와 또 토대로 저희 인프라 데이터뿐만 아니라 아마 CDN도 요즘에 다른 업체에서 많이 푸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600개가 넘는 매트릭 다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스도 많이 쓰시잖아요. 뭐 다른 사스도 많이 쓰시고 그러면은 그때마다 엔지니어나 SRE 팀이 그 수많은 사스 유세지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저희는 뭐 CPU 메모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스 데이터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모아가지고 한눈에 가시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코스트 매니지먼트가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빌링 데이터는 엔지니어들은 잘 보지 않잖아요. 않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피노스를 하려면은 엔지니어한테 주입을 시켜 주셔야죠. 저도 당연 엔지니어였고 사실 비용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눈앞에 내 대시보드 앞에 우리 리소스 사용률과 내가 돈을 얼마 쓰고 있다 딱 보여지면은 이거는 이제 엔지니어도 피노스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고요. 사실 최적화도 저희는 이제 워크플로어라는 자동화된 기능을 통해서 가능한데 이거는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클라우드 코스트 매니지먼트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는 팀별로 서비스별로 어떻게 과금되고 있는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용 과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 그 하나하나 클릭하시면은 현재 그 다운그레이드, 뭐 라이트 사이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 CSP사마다 이런 레코멘데이션을 제공하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그걸 다 모아서 한 번에 보실 수가 있고 저희 백엔드 팀이 추가적인 레코멘데이션을 더 드립니다. 예를 들어 프로세서 같은 것도 이제 최신 프로세스를 도입해라. 이러면은 비용 절감이 있고 성능이 얼마나 증가될 수 있다. 이런 걸 제공해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뭐 CSP사에서는 이제 감가상각되는 오래된 프로세서는 이제 버리고 새로운 프로세서, 좋은 프로세서를 오히려 저렴하게 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저희는 레코멘드 해드리기 때문에 눌러주시고 SRE 팀은 피노스 팀은 바로 선택한 다음에 쉐어 이거 좀 새로운 프로세서로 바꿔주세요 하시면은 그 팀에서 이 프로세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변경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작업이 되겠죠. 네, 두 번째는 비용 시각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리소스와 파이낸스 데이터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프론트 BI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주 방문객이 얼마나 되었고 그거에 대한 매출액 저희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통해서 그런 데이터를 저희한테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BI를 쓰시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쌓이는 매출액이라든지 뭐 서비스별 매출액 다 갖고 오셔가지고 클라우드 비용 지출과 같이 결합을 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 당연히 클라우드 원가율이 나오게 됩니다. 클라우드 원가율, 우리 매출액 대비 클라우드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래서 이 원가율을 계속 낮춰 주셔야겠죠.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적절한 태깅 정책이 돼 있다면은 팀별로 서비스별로 우리가 이익을 얼마 내고 있는데 우리 클라우드 원가율이 얼마 되는구나. 이것도 SRE 팀의 중요한 지표가 될 테고 우리 모든 팀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도 유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테크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이제 잠시 이제 리더분들도 옛날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는 호스트 현황입니다. 우리 EC2가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 당연히 AWS 레코멘데이션 해드려요. 하지만 뭐 2주 동안 몇 프로 이상 약간 커스터마이징이 불가능하게 레코멘데이션 해드리는데 저희는 다양한 매트릭을 이제 매뉴얼하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맛에 맞춰가지고 사용률을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또 이제 네이티브한 모니터링 프로그램들은 서비스들은 5분 단위 기준으로 뭔가 그 피크를 모니터링 하죠. 5분 단위 평균이라든지. 하지만 저희는 초 단위의 피크가 가능합니다. 요즘에 피크 치고 내려가고 이러는데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그런 모니터링 툴들은 정확한 피크를 초 단위로 체크할 수가 없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트 통해서 실제 OS 내에서 CPU 사용을 측정하고 40% 이내인 거는 뭐 간단하게 2X라지 사이즈면 X라지로 줄인다든지 이런 식의 활동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여기 우측에서 보시는 게 할당된 CPU 메모리입니다. 이게 돈덩어리들이죠. 그래서 이 돈덩어리들이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 우리 매출 원가가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이거는 이제 TCO 관점에서 혹은 리더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컨테이너입니다. 혹시 컨테이너 다 이관을 많이 하고 계시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관들 하고 계시는데 저희 데이터도 보고서에 따르면은 컨테이너의 이관 이유는 두 가지 정도 되겠죠. 이제 벤더에 종속되지 않고 OS에 종속되지 않고 레거시 환경에서도 바로 뭐 오래된 그 라이브러리라든지 이런 것도 바로 컨테이너화해서 올릴 수 있으니까 그 한 가지와 하나는 또 이제 비용 최적화입니다. 컨테이너를 빨리빨리 배포하고 그다음 라이트 사이징에서 뭐 VM 환경처럼 이제 작게 쪼개서 쓰기 때문에 비용 최적화를 고려하면서 쓰시는데 제가 몇 년 동안 봐온 예로는 전혀 비용 최적화는 되고 있지 않고 아니다 보니까 저희 데이터도 보고서에도 대부분의 기업은 컨테이너 가용성의 약 3분의 1, 약 20-30%만 사용하고 계세요. 이러면은 전혀 비용 가용성이 컨테이너 도입해도 내려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는 컨테이너에 대한 모든 매트릭을 뭐 도커든 도커디든 컨테이너디든 다 한 번에 수집해가지고 컨테이너에 대한 CPU 사용률, 메모리 사용률 리밋에 맞춰가지고 이제 이걸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대시보드는 복잡하지 않고 바로 저희가 드리는 대시보드를 제이슨을 임포트만 하시면은 바로 우리 컨테이너 사용률 낱낱이 솔직히 드러낼 거고 실제 엔지니어들은 약간 좀 불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걸조차도 엔지니어에게 피놉스도 문화라고 이제 리더분들이니까 전수해 주시면서 그것도 스킬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충분히 피놉스 문화가 전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에는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서버리스, 뭐 다이나모DB, 스토리지, 네트워크 사용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건 네트워크 사용률입니다. 네트워크를 VM에서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CDN을 타거나 이러면은 비용이 2분의 1, 뭐 3분의 1까지 절감되는 거 다들 아실 텐데 이 대시보드를 이제 제가 임포트를 해드리면 고객분들한테 우리가 알게 모르게 VM 내에서 트래픽이 많이 나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 트래픽 중에 몇 기가는 엣지로 CDN으로 태울 수 있거든요. 그럼 바로바로 비용 절감 효과가 나오고 그리고 보안적으로도 이제 80443을 제외한 포트도 나가는 것도 이런 부분도 저희 보안 프로덕트를 쓰는 게 아니라 인프라 인티그레이션에 APM, 네트워크 퍼포먼스 모니터링만 얹어주시면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NLB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거 하나하나가 이제 뭐 3만 원짜리들이죠. 호스트가 하나 더 붙여있지 않은데 이제 엔지니어들이 이런 매출에 대한 혹은 우리 클라우드 사용료에 대한 거에 인식이 없다 보니까 다 놔두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SRE 팀이라든지 우리 몰아주신 팀에서 해주시면 이제 정리해서 바로 쉐어해서 이거 어떤 걸 왜 이렇게 쓰고 있냐 이렇게 하면은 바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도 강더니 매니저님이 데이터 도둑 비싸다 하셔가지고 이거 쓰시고 저렴하게 쓰시라 이렇게 대시보드도 제공해 드립니다. 실제로 데이터 도둑 얼마 팀별로 잘 쓰고 있는지 혹은 에이전트는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통합만 되어 있어서 무의미하게 데이터 도둑을 쓰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도 SRE 팀이라든지 데브옵스 팀에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죠. 비단 데이터 도둑뿐만 아니라 뭐 클라우드 플레어라든지 다른 다양한 네트워크들도 한 번에 여기서 빌링으로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전희님이 이제 되게 많은 내용을 전달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희 이제 파이낸스도 뺀데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일단 돌아가시면서 이거 3가지만 기억해라 이렇게 전달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했던 것보다 사실 좀 말을 천천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초과된 것 같아요. 네. 앞에서 한 내용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딱 세 가지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비용과 리소스를 가시성을 확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피놉스 문화를 형성하고 그거를 주도할 수 있는 팀을 선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력하는 거를 성과로 보이지 않더라도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 노력을 지속적으로 응원해 주시는 게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피놉스는 비용 절감이 아니고 비용 효율과 최적화, 비용 통제, 비용 거버넌스를 만드는 형태입니다. 결론은 피놉스는 단순한 도구나 방법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운영 프레임워크이다 문화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